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해. 행동주의 학습 이론. 행동주의에서 학습이란 경험이나 학습 등의 외적인 환경적 자극에 의한 관찰 가능한 행동의 지속적인 변화를 뜻한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기계론적 관점을 가지는데 인간은 수동적 존재이며 환원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환원주의란 복잡한 실체, 예를 들어 인간이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체를 이루는 한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말한다. 행동주의는 관찰 가능한 외적 행동의 변화를 설명함으로써 인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수동적,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과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으로 나뉘는데, 수동적 조건 형성 이론은 감정과 정서, 생리적, 신체적 현상의 변화를 설명하고,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평가에서 잦은 형성평가를 통해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감정이 변화했으므로 수동적 조건 형성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형성평가 이후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는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수동적,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은 파블로브의 멍멍이 연구에서부터 출발한다. 무조건 자극이란 본능적으로 생리반응, 정서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의미하며 멍멍이에 침을 흘리게 하는 고기가 이에 해당한다. 무조건 반응이란 본능적 또는 반사적인 생리반응, 정서반응이다. 고기가 주어졌을 때 멍멍이가 침을 흘리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중성자극이란 처음에는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자극이다. 멍멍이에게 들려준 종소리가 이에 해당한다. 조건자극이란 처음에는 중성자극이었으나 무조건적 자극과 연합되어 유기체의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자극을 의미한다. 고기를 제공하기 전 들려주는 종소리가 이에 해당한다. 조건반응이란 조건자극에 의해 유기체가 일으키는 반응으로서 조건반응이 형성되었을 때 학습되었다고 한다. 자극의 일반화란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소거란 조건 반응이 형성되고 난 후 무조건 자극 없이 조건 자극만 제시하여 조건 반응이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자발적 회복이란 조건 반응이 소거된 후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을 계속적으로 함께 제공하여 다시 조건 반응이 재생되는 것을 말한다.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계속 연결하여 제시하면 조건 반응은 원래의 강도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재조건 형성이라고 한다. 고차적 조건 형성이란 조건 자극이 조건 반응을 형성하고 나면 그 자극은 무조건 자극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제2의 중성 자극과 짝지어질 경우 제2 자극이 조건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종소리가 들리기 전 실험실 조수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멍멍이가 침을 흘리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자극의 일반화와 고차적 조건을 예시를 통해 구분하자면 좋아하는 사람과 닮은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면 이는 자극의 일반화의 예이고, 조건 자극인 칭찬을 잘해주시는 선생님이 좋아지면 그 선생님의 물건들까지 좋아 보이는 것, 좋아하는 과자를 살 수 있는 용돈을 받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것 등이 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 강도의 원리란 첫 번째 자극보다 그 다음 자극이 더 강력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원리이다. 일관성의 원리. 자극이 일관성이 있을 때 조건 형성이 더 잘 이루어진다. 시간의 원리. 조건 자극을 무조건 자극보다 먼저 제시하고 두 자극 간의 시간 간격이 거의 없어야 한다. 계속성의 원리.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반복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적이다. 교실에서의 수동적 조건 형성. 처음에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던 시험이라는 중성 자극이 실패라는 무조건 자극으로 인해 불안이라는 무조건 반응을 생성하게 되면 아직 실패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험이라는 조건 자극만 있으면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 중성 자극이었던 교실이 무조건 자극인 교사의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와 미소에 의해 좋은 느낌을 주는 장소가 되었다면 교실이 조건 자극으로서 편안하고 좋은 느낌을 주는 장소가 된 것이다. 중성 자극이었던 방과 후 학습을 벌로 주면 혐오감 또는 부정적 감정이 생겨 벌이 아닌 방과 후 학습조차 혐오감 또는 부정적 감정이 생길 수 있다. 따뜻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인해 교사가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하는 조건 자극이 되면 그와 연관해서 학교와 다른 수업도 좋은 느낌을 주는 조건 자극이 될 수 있다. 조건 자극이었던 교사가 제1차 중성 자극인 학교와 다른 수업과 결합되면서 무조건 자극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고차적 조건화가 일어난 것이다. 수동적 조건 형성 이론을 이용하여 교사, 교실 및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 교사가 교실에 먼저 와서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해주기, 개방적 질문을 하고 다양한 답변을 칭찬하기, 실수를 했을 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실수하지 않게 되었을 때 칭찬을 해준다. 체계적 둔감법이란 인간은 모순되는 반응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상호재지 원리에 기초하여 불안을 이원 반응으로 대체하도록 고안된 치료 기법이다. 절차.
1. 이완 기술의 훈련. 근육의 긴장을 감소시키고 심장 박동과 호흡을 느리게 하며 손을 따뜻하게 해준다. 2. 불안 위계표 작성. 위계 아래쪽에는 약한 수준의 혐오 자극을 설정하고 위계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그 자극의 강도가 높아지도록 한다. 위계표에 따라 진행하기. 이완 연습을 하여 이완 상태가 되면 교사는 위계표에 불안이 없는 첫 장면을 묘사한다. 아동은 이완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장면을 연상한다. 내담자가 이완을 유지하면서 그 장면을 상상하는 데 성공하면 위계표의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 과정은 아동이 위계표에 있는 모든 장면에서 이완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한다.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조작적 조건화는 특정한 행동이나 결과에 뒤따르는 자극으로 인해 특정한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으로써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자극을 강화, 감소하는 자극을 벌이라고 한다. 강화에는 자극을 제공하여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정적 강화와 자극을 제거하여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부적 강화가 있으며 자극을 제공하여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수요성 벌과 자극을 제거하여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박탈성 벌이 있다. 아이가 과자를 사달라고 떼를 쓰자 어른이 과자를 사주었고 이러한 행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아이가 떼를 쓰는 행동이 잦아졌으므로 과자는 정적 강화물이 되고 아이가 떼를 쓰는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과자를 주는 행동이 늘어났으므로 아이가 떼를 쓰는 것은 부적 강화에 해당한다. 행동주의는 누구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일어나게 된 결과를 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일반화는 다른 상황에도 학습된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 변별은 비슷한 상황이 주는 독특한 점을 알아차리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소고는 강화물이 계속 제공되지 않아 그 행동을 그만두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강화 계획에는 계속적 강화와 간헐적 강화가 있다. 계속적 강화란 목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물을 주는 것으로 행동을 빨리 개선시키기 때문에 학습 초기 단계에서는 효과적이지만 강화물에 대한 포만감이 생기므로 학습한 행동을 지속시키는 효과가 감소한다. 간헐적 강화는 반응을 보일 때마다 제시하지 않고 가끔씩 주는 경우로 기대감으로 인해 행동이 지속되게 하므로 학습된 행동을 유지하여 소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간헐적 강화에는 시간에 의존하는 간격 강화와 행동의 수에 의존하는 비율 강화가 있다. 간격 강화는 또다시 정해진 시간 후에 강화물을 주는 고정 간격 강화와 예측 불가능하게 다양한 시간 길이 후에 강화물을 주는 변동 간격 강화가 있다. 마찬가지로 비율 강화에도 일정한 횟수, 개수 후에 강화물이 주어지는 고정 비율 강화와 예측 불가능하게 다양한 수의 반응 후에 강화물을 주는 변동 비율 강화가 있다. 응용행동 분석, 행동수정 전략이란 행동주의 학습 이론, 특히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늘리고 문제 행동의 빈도를 낮추고자 개발된 전략을 말한다. 절차 1. 목표 행동의 선정 및 기초선 측정.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선정하고 이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다음 목표 행동이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빈도를 측정한다. 2. 강화와 벌의 선택 및 실행. 목표 행동에 대해 주어질 강화인과 벌인을 선택하고 목표 행동이 나타날 때 이를 부과한다. 3. 목표 행동의 변화 측정. 강화인 또는 벌인을 사용하고 난 후 목표 행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측정한다. 4. 변화된 행동의 유지 및 일반화. 계속적 강화에서 간헐적 강화로 변경하여 변화된 행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행동 수정의 ABAB 디자인. A. 기준선 측정. 변화시켜야 할 행동을 명백하게 구체화하고 이 행동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측정한다. B. 기법의 사용. 행동 변화 기법을 사용한 후 문제 행동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측정한다. A. 기준선 재측정. 기법의 사용을 중지하고 문제 행동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했는지 측정한다. B. 기법의 재사용. 행동 변화 기법을 다시 사용하면서 문제 행동의 발생 빈도를 측정한다. 강화와 벌의 제공 원칙. 강화 또는 벌은 즉각적으로 목표 행동에 맞게 일관성 있게 주어야 한다. 강화는 충분하게 점진적으로 주어야 한다. 벌을 줄 때의 유의점. 문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찾아 이를 강화해 주어야 한다. 벌을 공개적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학습에 대한 혐오감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교실 학습을 벌로 주어서는 안 된다. 처벌하고자 하는 행동이 의도치 않게 강화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학습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떤 벌이 주어지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벌의 문제점. 처벌은 반응을 억제하지만 반응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처벌은 더 강한 반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처벌은 문제 행동과 관련 없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공개적으로 벌을 받은 학생은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처벌은 벌을 주는 사람까지도 피하게 만들 수 있다. 체벌은 공격성을 가르칠 수 있다. 바람직한 행동을 높이는 기법. 행동 조형.
처음부터 목표 행동을 하기 어려울 때 강화를 사용하여 점진적으로 목표 행동에 접근시키는 방법이다. 행동 조형의 절차는 목표 행동을 분명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몇 개의 작은 단계로 나눈다. 행동 조형 과정에서 제공할 강화인을 결정한다. 시작 행동이 나타날 때 강화를 하고 이 단계가 숙달되면 다음 단계의 행동이 나타날 때 강화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최종 단계의 행동이 숙달될 때까지 진행한다. 프리맥의 원리는 좋아하는 활동으로 싫어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게임을 하기 위해 숙제를 하는 것이 이 예에 해당한다. 프리맥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여러 행동 빈도를 조사하여 빈도표를 만들어야 한다. 표가 완성되면 빈도가 높은 행동을, 빈도가 낮은 행동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토큰 강화란 교환 가능한 토큰을 강화물로 제공하는 것이다. 카페에서 음료를 10잔 마시면 아메리카노를 1잔 제공해주는 것이 토큰 강화의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토큰 강화는 토큰의 수에 따라 여러 가지 강화물을 제시함으로써 한 가지 강화물만 주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포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강화의 시간적 지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용암법, 페이딩이란 목표 행동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목표 행동에 가까이 접근하면 도움을 점차 줄여가는 방법을 말한다. 자전거를 처음 타는 아동에게 자전거를 뒤에서 잡아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행동계약, 유관계약이란 목표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계약하는 것이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협상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증진될 수 있고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참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자기조절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강화물을 통한 외재적 동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통해 내재적 동기까지 유발할 수 있다. 문제행동의 감소기법, 상반행동 강화, 대처행동 차별 강화, 문제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강화하여 문제행동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강화와 소거를 결합하여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는 강화를 하지 않아 소거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강화한다. 그 절차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강화시키고자 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정의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을 찾아 제거한다. 바람직한 행동은 즉시 일관성 있게 강화시킨다.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 간헐적인 강화를 계속한다. 타임아웃은 다른 장소에 일시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다. 타임아웃을 위한 조건으로는 문제 행동을 하는 장소가 떠나기 싫어할 만큼 좋은 곳이며 격리될 곳은 싫어하는 곳이어야 한다. 반응 대가, 문제 행동을 할 때마다 정적 강화물을 박탈시키는 방법. 물리계약이 문제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할 것을 요구하여 질리게 하는 것이다. 사회인지학습 이론과 자기조절학습. 반두라의 사회인지학습 이론은 강화와 처벌과 같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기초하고 있지만 타인에 대한 관찰로부터의 학습을 추가하고 기대, 신념, 자기효능감 같은 인지적 요소들을 중시했기 때문에 사회인지학습 이론이라고 불린다. 기대의 효과. 기대한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행동의 변화를 설명한다. 기대한 보상을 제공받지 못했을 때는 벌로 작용하여 행동 빈도가 줄어들고 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벌을 받지 않았을 때는 강화로 작용되어 행동 빈도가 높아진다. 사회인지학습의 학습 방식에는 학습자가 직접 행동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부터 학습하는 직접 학습과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는 대리학습이 있다. 관찰학습, 모델링의 효과. 새로운 행동의 학습.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학습된 행동의 촉진. 이전에 학습한 행동 중 모델 행동과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된다. 억제의 변화, 강화 또는 약화, 대리처벌. 억제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부여한 구속이다. 모델과 모델의 행동 결과를 관찰하는 것은 억제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다. 학급의 한 학생이 규칙을 어겼을 경우 야단을 맞으면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한 억제가 강화되어 규칙을 어길 가능성이 줄어든다. 반면 규칙을 어겼는데도 야단을 맞지 않으면 억제가 약화되어 규칙을 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서 유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은 모델이 드러내 보이는 감정을 관찰함으로써 바뀔 수 있다. 관찰학습의 과정. 1. 주의 집중. 모델의 행동에 주의한다. 2. 파지. 관찰한 내용을 머릿속에 저장한다. 언어적 표현과 시각적 심상 모두 사용한다. 3. 재생. 실제 연습과 피드백. 4. 동기화. 학습자는 모델이 한 행동을 재생산했을 경우 강화를 받을 것을 기대함으로써 동기를 갖게 된다. 자기조절 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과제에 맞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원과 학습 전략을 동원하여 계획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을 능동적인 학습자로 보는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는 형태주의와 정보처리 이론이 있다. 형태주의 이론에서는
학습자는 부분을 관련이 없는 단편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을 연결하여 조직된 전체, 즉 게슈탈트로 지각한다.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퀘일러는 원숭이 실험을 통해 학습자가 문제에 직면하면 인지적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다가 문제 해결 요인을 여러 방법으로 연결하면서 해결 방안이 순식간에 등장하는 통찰이 일어나고 이를 아하 현상이라고 했다. 정보 처리 모형.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은 처리가 될 때까지 감각기억에 잠깐 머물다가 주의하고 지각한 정보만을 작업기억으로 보낸다. 작업기억은 용량에 제한이 있으며 한 번에 7+-2개의 정보만을 유지할 수 있어 한 번에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작업기억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할 경우 인지부하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청킹, 의미덩어리 만들기. 의미 있는 단위로 묶는 것을 말한다. 자동화, 지각이나 의식적인 노력 없이 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것.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들은 작업기억의 용량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화는 작업기억이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표적인 예로 문법이나 철자, 구두법이 자동화되면 학생들은 그들의 작업기억을 내용 중심의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이중 부호 처리. 예를 들어 시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자료에 담긴 내용을 설명하면 작업기억이 더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인지부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작업기억 속의 정보를 보존하는 방법. 유지암송.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정교화 암송. 기억하고자 하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즉 장기기억의 지식과 연결시키는 것. 부호화는 작업기억 속 정보를 처리하여 장기기억에 저장하는 과정이다. 정보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유의미하게 부호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교화, 조직화, 맥락화, 심성화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장기기억의 용량은 거의 무제한이며 지식은 도식들, 스키마타로 저장되어 있다. 장기기억에 있는 정보를 탐색하여 자동기억 속으로 가져오는 과정을 인출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정보가 관련된 다른 정보와의 연결마디를 활성화하는 활성화 확산과 논리, 단서 및 다른 지식을 사용해서 빠진 부분들을 채워 넣음으로써 합당한 답을 만들어내는 문제 해결 과정인 재구성이 있다. 유의미한 부호화 전략, 정교화. 새로운 학습 내용을 기존 지식에 연결하여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거나 사례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는 유추를 활용할 경우 정교화를 촉진할 수 있다. 조직화. 서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공통 범주나 유형으로 묶어 제시하는 것으로서 도표 또는 행렬표, 개념지도 또는 구조도를 제시하거나 계율을 만들게 하거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조직화를 촉진할 수 있다. 심성화란 새로운 학습 내용들 사이의 추상적인 관계를 시각화하여 학습 내용 속에 있는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하는 전략이다. 맥락화에서 맥락이란 상황, 환경을 의미하며 학습할 정보를 맥락과 연결하여 제공함으로써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복잡한 인지과정. 메타인지란 주의, 기억, 추리, 이해, 문제 해결, 학습 등의 인지과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메타인지의 기술, 계획, 학습 과제에 맞는 목표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과제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할지,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할지, 어떤 자원을 수집해야 할지 등을 결정한다. 감독, 자신이 과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평가, 학습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및 학습 과정과 환경을 조절한다. 메타인지적 지식을 더 많이 지니고 있는 학습자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많이 학습할 수 있는 이유 4가지. 첫째, 정확한 지각 증진. 메타인지는 학습자가 확실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하고 자신들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점검하도록 하여 학습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각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해와 기억이 증진되어 학업 성취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둘째, 주의 집중의 증진. 메타인지는 학습에 있어 주의 집중의 중요성을 지각하도록 한다. 셋째, 효율적인 기억 전략 사용. 메타인지는 학습자가 사용하는 기억 전략이 학습 과제에 적절한 것인지를 점검하고 조절하게 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넷째, 과제에 맞는 학습 전략 사용. 메타인지는 학습자가 학습 과제에 맞는 효율적인 부호 전략과 학습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지적 도제를 활용한 메타인지를 가르치는 방안. 메타인지 전략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여 메타인지 전략을 사용하려는 동기를 갖게 만든다. 메타인지 전략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설명해준다. 적절한 학습 과제를 사용하여 메타인지 전략을 충분히 연습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수행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준다. 학생들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메타인지 전략을 사용할 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도록 한다. 전이란 영어로 transfer,
옮겨간다는 뜻인데 이전에 학습한 개념, 원리가 새로운 문제 상황에 옮겨감, 즉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전 학습이 새로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 기억과 관련되며 단순한 정보의 해석은 전이가 아니다. 전이 이론에는 형식 도야설, 동의 요소설, 일반화설, 형태 이조설, 전문가 초보자 이론, 메타인지 이론이 있다. 형식 도야설은 능력 심리학에 근거하는데 능력 심리학이란 인간의 마음이 기억력, 추리력, 주의력, 상상력 등 몇 개의 두뇌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과를 반복 연습하여 어느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인 형식이 도야된다는 이론이다. 손다이크는 형식 도야설을 비판하면서 동의 요소설을 제안하였다. 전이는 최초의 학습 상황과 새로운 상황에 동일한 요소가 많이 있을 때 잘 일어난다고 본다. 일반화설은 일반 법칙이나 원리 학습이 전이를 촉진한다는 이론으로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일반 법칙이나 원리를 학습했을 때 새로운 상황에서 전이가 잘 일어난다고 본다. 따라서 개념이나 원리의 수업이 강조되고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 학습은 일반화설을 적용한 것이다. 형태 이조설이란 형태주의와 관계된 이론으로서 요소들 간의 관계나 문제의 구조 파악이 전이를 촉진한다는 이론이다. 브루너의 발견학습도 이 이론을 지지한다. 전문가 초보자 이론에서는 전문가와 초보자의 차이를 선행 지식의 소유 여부와 기존 지식의 구조화, 문제 해결 전략의 차이로 구분한다. 필수 선행 지식과 전략학습은 높은 전이를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메타인지 이론. 메타인지적으로 지식을 학습하면 학습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따라서 전이력도 높일 수 있다는 이론이다. 전이는 자동적 전이와 의식적 전이로 나눌 수 있는데 자동적 전이는 이전에 학습한 지식이 거의 자동적으로 기억에서 인출되어 현재와 유사한 과업에 적용되는 것이고 의식적 전이는 이전 학습에서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원칙과 도식을 추출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의도적인 추상화가 필요하다. 망각의 원인에는 간섭설, 흔적 쇠퇴설, 의도적인 망각이 있는데 간섭설이란 학습 후 파지를 방해하는 외부적인 영향, 즉 간섭이 일어나서 망각이 촉진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순행재질란 이전에 학습한 내용이 이후에 학습한 내용의 재생을 방해하는 경우이고 역행재질란 뒤에 학습한 내용으로 인해 이전에 기억한 내용이 재생되지 않는 경우이다.